3주차 시작합니다. 28페이지 21번의 지어판의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어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탕화면에도 있어요. 바탕화면에 지어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지어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니까는 시작 눌러서 지어판에 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어판에 가시면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 네. 이쪽에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좀 시스템에 가시면 시스템은 이렇게 가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속성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어판에는 도대체 어떤 게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어판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다 시험에 내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이제 많은 기능들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낼 거냐 보니까는 첫 번째 보는 것이 이제 시스템적인 내용을 좀 보자라고 책에 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윈도우즈 버전,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의 버전이 윈도우 7인지 뭐 윈도우 8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64비트 윈도우인지 32비트 윈도우인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체험 지수를 클릭해 보시면 체험 지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체험 지수는 윈도우 7에만 있어요. 윈도우 8이나 여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 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1.0에서부터 7.9까지 있다. 1.0에서 7.9까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에 이 컴퓨터에 사용하는 CPU가 어떤 종류의 CPU인지 뭐 그런 거,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제조 회사라든지 정품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창에서 뭐 컴퓨터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 하드웨어란에 어디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퓨터 이름에 보면 설정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설정 변경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름이 뭐냐. 당연히 뭐 홍길동 컴퓨터 이렇게 써겠죠. 여기는 이제 303호 컴퓨터 강의실에서 중부 303이라고 썼고, 네트워크 작업 환경은 그룹이 303이라는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설명을 미주알 고주알 쓸 수도 있고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기능이 많은데 시험에는 다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 자, 문제를 잠깐 보면은요. 지역반 시스템 창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봉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 버전이나 아까 윈도우즈 뭐 7이다 또는 윈도우 뭐 32비트, 64비트, 그다음에 메모리가 4기가다, 정품이 인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확인이 되지만 업데이트한 날짜는 업데이트 환경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날짜는 업데이트해서 하는 거고 시스템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는 아까 제어판에 가시면 시스템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스템 한번 가볼까요? 시스템에 가시면은 여기에 왼쪽에 장치관리자가 있어요. 장치관리자를 꺼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되게 더디게 안 움직이네. 예, 장치관리자 열렸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관리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거기서 직접 장치 관리를 할 수 있고 디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이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VD 장치, CD나 DVD 장치,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한 네트워크 장치, 또 하드디스크. 여기는 하드디스크가 3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꽂은 USB 메모리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연결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모니터는 현재 제 거는 2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연결 장치, 사운드 장치.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연결이 돼서 나와요. 예. 아까 제가 컴퓨터 관리로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도 볼 수 있고 디스크 관리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에 들어와서는 그냥 장치 관리자만 보는데 자세히 보시면 목록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목록 어디에도 느낌표나 빨간색 X로 표시된 거는 없어요. 지금 28쪽에 22번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표시가 없다라는 거죠. 물음표라든지, 뭐 아래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 느낌표라든지, 그런 말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으면 뭐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다? 걔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용 직렬 버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죠. 여기 있는 장치를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라든지 USB 메모리가 연결해서 차단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껐다 켜봤자 계속 사용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USB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얘를 해제를 해야 되겠죠. 지금 키보드는 다행히도 USB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키보드로는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잘못해서 사용 안 한다 누르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IRQ니 뭐 DMA니 IO 어드레스라든지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기 IRQ가 뭐다 DMA가 뭐다 하는 건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그 말뜻 자체가 어려우니까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거기에 가서 사용을 안 하겠다 또는 제거하겠다 이런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제가 지금 사용하는 USB 방식이 2.0 방식, 3.0 방식 두 가지를 쓰는데 3.0 방식에서 자꾸만 오류가 나요. 그게 윈도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계적인 결함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다른 장치에다 꽂으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게 제 컴퓨터에서만 문제가 있거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USB 마우스는 2.0에 꽂혀 있으니까 그냥 마우스를 사용하면 되고 아까 장치 관리자에 가서 그 3.0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요게 만약에 3.0이다 그럼 요거를 제가 사용 안함 그럼 얘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사용함 그러면 열리거든요.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다시 설치하고 나면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면 윈도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시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영 힘들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장치 관리자에서 옳지 않은 것을 내는데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꽂아놨는데 마우스를 분리시키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린터를 꽂으면 프린터를 빼면은 분리가 되는 거지만은 그 프린터 자체를 연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장치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컴퓨터 안에 USB 연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장치 자체를 못 쓰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USB를 아무리 꽂아도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속성창을 이용하여 DMA니 IRQ니 이런 걸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장치 관리자는 장치 자체를 나열해가지고 사운드 장치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건데,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까 4GB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상 메모리를 늘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현재 4기가가 작동되고 있는데,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가상 메모리를 얘를 늘려줄 수가 있다. 지금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여기에서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가상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어렵죠.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면 가장 좋습니다. 예. 더 좋은 방법은 뭐죠? 메모리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메모리 자체를 늘리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마당, 베란다, 이런 데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베란다 밖에, 창문 밖을 넓혀도 되겠죠? 그러면 허공에 떠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넓게 쓸 수 있겠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근데 더 좋은 거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 평수가 큰 집으로. 근데 컴퓨터는 메모리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은 가상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메모리 자체를 늘리는 게 더 좋다 하는 거고요. 3번은 그런 기능은 있는데 그게 장치 관리자에 있는 기능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하고 키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우스는 우리 보시면은 제어판에 가면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클릭하는 클릭은 뭔지 아시잖아요. 클릭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한번 볼까요? 마우스를 제가 채색해 보는데요. 이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우스는 뭐예요? 오른손잡이용이잖아요. 왼손잡이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버튼이 서로 바뀌어야 편하죠. 여러분이 마우스를 왼손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 버튼이 아니라 안쪽 버튼이거든요. 안쪽. 그리고 오른쪽이 아니라 바깥쪽 버튼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 버튼의 기능을 서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요거를 눌러주는 순간 바뀌고요. 눌러주면 좌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는 왼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눌러야만이 다시 되고, 다시 왼쪽 파랗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왼쪽 오른손잡이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는 속도 있잖아요. 더블 클릭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은 얘를 더블 클릭을 빠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 클릭 못 하거든요. 이게 좀 느리게 해놓고 속도를 우리가 좀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포인터도 있어요. 포인터 요거 기다려달라, 뭐를 가리킨다라는 거 있죠. 옛날에 모래시계가 요거였단 말이에요. 동글동글한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가 보세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얘를 빠르게 해놓으면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좌에서 우로 가요. 근데 얘를 느리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천상 얘를 한 중간에서 한 위쪽으로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다 놓고 쓰시면 좋을 거고요. 한 중간 정도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해요. 또 그래픽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할 때는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느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어판을 열어놓고 필요에 의해서 느리게 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마우스 중에는요, 버튼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얘가 빠르고 느려지고 해요. 버튼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일반 마우스에는 없고, 뭐 게이밍 마우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특이한 마우스들인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한 2만 원 정도만 사도 좋은 마우스를 쓰는데 저도 그런 마우스를 갖고 있거든요. 누르면 움직이는 속도가 좀 변동이 돼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휠, 뭐 하드웨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키보드. 키보드는 우리 대충 뭔지 아시잖아요. 키보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키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키보드에 가서 보시면은 재입력 시간을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반복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도 있는데 반복 속도가 느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키를 꼭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위로 올라가라 하고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 캐릭터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느리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요. 누르고 있을 때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얘를 빠르게 놓잖아요. 얘를 빠르게 놓으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자를 쓸 때 뭐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글자가 쪼르륵 찍혀나가잖아요. 그런데 얘를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를 느리게 하면은 따깍따깍따깍따깍따깍 되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빠르게 해야 됩니까? 느리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빠른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재입력은 뭐냐면 첫 번째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가 나오는 그 사이 시간. 그게 재입력 시간이고 두 번째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반복 속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길게 하면 첫 번째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가 나오는 시간이 처음에 A를 누르고 쭉 있으면 A 한참 있다가 A가 나와요. 이거를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반복 속도가 빨랐으니까는 그 다음에 빨리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짧게 해주면 바로 탁탁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얘가 빠르게 되면은요 글자를 모르고 눌렀어. 근데 원치 않는 글자가 쭉 찍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원치 않는 글자가 쭉 찍혀버리니까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눌러서 지워야 되는데 모르고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고 있으면 또 글자가 쭉 다 지워지겠죠.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반복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눌렀다 띄고 눌렀다 띄면 나오겠지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빨리 나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우리 글자를 써왔었어요. 그냥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글자가 쭉 찍혀 나오는구나 라고만 돼 있는데 이것도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접근성. 문제 좀 볼까요? 1번 마우스 속성에 대한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됐는데 마우스 포인터의 속도,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설정하는 건 있는데 세 번째 보세요. 키보드의 숫자 키를 사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접근성에서 배울 내용인데 우리 오른쪽 숫자판 있잖아요. 키보드에. 이 오른쪽 숫자판을 마우스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숫자판에 있는 4를 누르면 왼쪽 방향이고 6을 누르면 오른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7을 누르면 왼쪽 상단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10시 방향 쪽으로. 5가 뭐냐면 클릭이에요. 5를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이에요.
그거를 접근성 센터에서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서 숫자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거는 있지만 그건 마우스 속성이 아니라 무슨 속성이다?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키보드 속성에서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되는데 스크롤 한다 그랬죠. 스크롤. 스크롤은 뭡니까? 마우스 가운데 보면 휠이 있잖아요. 스크롤 휠이라고. 얘를 이렇게 굴리면 화면이 어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할 거냐 하는 걸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건 키보드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다? 마우스 기능이겠죠. 자, 이제 이 24번째 제어판에 있는 접근성. 접근성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접근성에 있는 기능은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접근성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일이 있을까? 아, 몰라. 팔을 다쳐서 기보수를 했어. 그래서 두 팔을 사용하지 말래. 그럼 두 팔을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입으로 붓대를 물고 이렇게 뭐 누르든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왼팔을 다쳤어요. 오른팔만 써야 돼. 오른팔을 다쳐서 왼팔만 사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 사용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 그럴 때는 접근성 기능에 가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봤을 때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가 몸이 불편한데 내 몸에 맞춰서 좀 설정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 시각장애인들 전맹이라고 하죠. 빛도 구별 못하고 하는 이런 아예 글자를 빛도 못 보시는 분들은 이 기능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고 시력이 있긴 있는데 저시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돼요. 근데 이제 소경은 아예 안 되죠. 완전 전뱅은. 그런 분들은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더 설치하는 게 있고. 자, 먼저 화면의 글자를 소리내서 읽어줘요. 왜 할까? 내가 잘 안 보여.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몰라. 그때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읽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읽어주는데 TTS라 그러나 그럴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갤럭시에도 그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줘요. 근데 해보면 불편해요. 우리한테는 불편해요. 정상적인.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능이죠. 오디오 설명 켜기. 비디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 설명해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를 어떻게 볼까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대요.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볼까요, 그분들은요?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그러면 배우들이 하는 얘기는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빛으로 뭘 교환하고 있다든지 뭐 사인을 보내고 있어. 그건 안 들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이 상황을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혹시 텔레비전상에서 자막 보는 거 해보셨어요? 영화 말고 드라마라든지 뉴스를 자막으로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나 쇼프로를 보시다가 리모컨에서 자막 켜기를 누르시면 자막이 떠요. 그러면 배우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자막으로 떠요. 가운데 글자로 쭈루룩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그 자막을 보고 우리가 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듣기가 아니라. 왜냐면 청각장애인들은 안 들리니까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글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냐면은 그런 상황을 목소리로 녹음을 해줘요. 현재 아무개가 누구한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에는 적이 있고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 보면 그 상륙 작전할 때 독일군들이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황을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음성으로 녹음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아, 지금 영화가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구나 하고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시각장애인들 영화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 그 협회에다가 영화를 보내나 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영화를 들으면서 보면서 자막을 입력을 하고 그 자막을 음성으로 이제 대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녹음해 주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MP3로 돼 있어요, 시각장애인 영화는. 동영상은 필요 없잖아요. 소리로만 다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디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안에 기능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쇼프로나 드라마 모든 이런 방송에도 다 자막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화면을 차지하니까 화면을 가리잖아요. 글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잘 안 하지만은 어쩔 때 막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동네가. 그럼 볼륨을 크게 올리기 귀찮으면은 자막으로 봐요. 그러면 아,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색약, 생명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록생명 이름 뭐예요? 적색, 녹색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우리한테는 잘 보이지만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비라는 거를 설정하시면은 그때 잘 보여요. 그분들은. 혹시 그 지하철에 광고 보셨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일지 몰라도 색약이나 생명한테는 이 광고가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그림이 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막 답답해요. 이상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게 잘 보이나 봐. 색약 생명을 위한 광고. 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런 게 다 접근성이죠. 접근성이요. 휠체어를 타고 빌딩을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 우리 센터 들어보시면 언덕이 있잖아요. 계단도 있고. 근데 계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휠체어로 못 올라오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 올라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길게 그것도. 너무 가파르면 또 어려우니까. 그런 게 접근성 기능이거든요. 이런 접근성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공공기관은. 엘리베이터가 우리 센터에는 없어요.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건물이 오래돼서 못 만든대요.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휠체어를 올려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간혹 보면은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턱받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동하기 쉽게끔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접근성 기능인데 컴퓨터는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먼저 시각적으로 고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의 크기도 크게 작게 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시니까는 확대시키는 기능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껌뻑껌뻑거리는 거 있어요. 커서. 이게 커서라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뭐가 껌뻑껌뻑거리잖아요. 이것도 얇게 할 건지 두껍게 할 건지, 그리고 얘를 껌뻑을 빨리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는 잘 보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우리 노트북은 마우스가 없잖아요. 터치패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터치패드. 근데 노트북은 본래 터치패드로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로 그냥 사용을 하잖아요. 마우스 꽂아가지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기자들이 막 원고 입력하는 거 보셨어요? 막 쭈그러 앉아갖고 노트북 펼쳐놓고 막 작업하죠? 그 사람들 마우스 꽂아놓고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터치패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터치패드로. 엄청난 훈련을 했겠죠. 왜냐면 마우스 꽂아, 마우스를 또 어디다 대고 비빕니까? 뭐 책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한다 그러면 호응에다 비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작동이 돼서 여기서 원고를 입력하면 바로 신문사로 송출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요즘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이 사람이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자 역할을 하는 이제 소설의 주인공이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고를 입력을 하면 그 원고를 저쪽에서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신문에 넣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특종 기사가 났다 이거야. 뭐 IS 격퇴 이런 특종이 났어. 그러면 아예 특종 기사란을 비워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 네가 보내. 그럼 네 글이 무조건 이 신문에 탑으로 갈 거야. 라고 세팅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글을 쓰고 송출을 하는 순간 신문사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면서 기사거리로 쫙 올라가거든요. 그럼 완료가 된 게 확인이 되면 바로 프린트 인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거를 먼저 인터넷 신문으로 띄우는 거죠. 인터넷 신문으로. 인쇄하면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인터넷상에 먼저 띄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인쇄를 해서 각 전국적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우스나 키보드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마우스가 없을 수도 있고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도 있죠. 우리 스마트폰 키보드 없잖아요. 우리 키보드 어떻게 이거 사용합니까? 문자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키보드 그림이 뜨죠. 그렇게 띄워놓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패드 같은 경우,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도 키보드를 고정시켜 놓고 쓸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나 이런 거로. 아니면 키보드 그림을 불러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분 중에 온몸이 굳었어요. 화석처럼. 몸이 요거만 움직이고, 입하고 손만 움직여요. 이렇게. 손가락 몇 개만. 그리고 팔도 굳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사람을 눕혀놓으면 이렇게 배처럼, 시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요. 몸이 많이 굳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DJ예요. 인터넷 DJ. 이분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을 읽어주고 음성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신청하면 그 노래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DJ가 노래 틀어주는 것처럼 선곡을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키보드로 입력할까 봤더니 키보드로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손이 굳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우스로 입력하는 거죠. 키보드 그림 불러내가지고 마우스로 딸깍딸깍딸깍 눌러서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답변이 오면 답변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누워서 생활하니까 모니터를 천장에 매달아 놓으셨어. 그리고 마우스도 누워서 쓸 수 있게끔 딱 그렇게 그 자리에다가 해놨어요.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참 그 사람은 자기 나름 행복하대요. 컴퓨터가 없었으면 자기는 인생이 참 그랬는데 컴퓨터 때문에 자기는 즐겁다.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자원봉사들도 많이 다녀가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아직 생존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몇 년간 했었어요. 방문 강의도 하고 집체 강의도 하는데 저도 교육을 받은 거죠.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도 시각장애인이고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분 대학 교수니까 박사니까 나름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니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맙다고. 윈도우에 이런 기능을 만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기는 못하지만은 가능은 하다라는 거잖아요. 참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대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자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키는 뭐예요?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두 팔이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두 팔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못 쓰면 여러분 열중시한 상태에서 글자 입력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입으로 붓대 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입에다가 연필이나 이런 걸 물고 하면은요, 좀 있으면 침 흘려요.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마, 여기에 리본, 우리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띠. 머리띠에 이렇게 봉을 달아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꼭꼭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목이 되게 아프고요. 안 하다 하니까는 되게 아프고요. 입에다 붓대를 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마우스피스라 그래서 그 뭐 운동선수들이 입에다 뭐 물고 하잖아요. 입 치아 보호하는 용으로. 그렇게 물고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풍선 그 꽂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꽂듯이. 풍선 묶어가지고 꽂는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쌍기역은 어떻게 눌러요? 쉬프트하고 기역을 눌러야 쌍기역이잖아요. 그러면 쉬프트 왼손을 누르고 뭐 오른손으로 쉬프트 누르고 왼손으로 기역을 눌러야 되는데 붓대 하나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고정키. 고정키를 켜면 쉬프트를 한번 눌렀다 뛸 거 아닙니까? 그럼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역을 누르면 쌍기역이 되고요. 아직까지 쉬프트가 눌려 있어요. 이때 또 비읍을 누르면 쌍비읍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쉬프트를 누르면 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눌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 한 번씩 누르면 켜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글자 누르면 되죠. 그 토글 키는 뭐냐면 우리 그 불 들어오는 키가 3개가 있죠. 뉴메릭 키, 캐피탈 키, 스크롤 키 3개가 있는데 여기 불 들어오잖아요. 오른쪽 끝에. 이 불빛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불빛은 저도 보이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하시면 이 불빛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로 내주는 거예요. 소리. 잠깐 한번 들려드릴까요?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접근성에 가니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이런 거 있어요.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를 눌러보면은 여기 고정키, 토글키, 마우스키 보이세요? 이런 거요? 예. 책에서 뭐를 하라고요? 토글키가 어디 있나? 요거네요. 그렇죠. 자, 토글키를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놓고 한번 들려볼게요. 이 캐피탈 키예요. 대문자, 소문자. 켜진 거고요. 꺼진 거고요. 자, 누메릭 키. 꺼진 거고, 켜진 거예요. 삑! 켜진 거고, 뽁! 작! 꺼진 거고요. 이런 소리를 틀어서, 아, 내가 지금 누메릭 키를 켰구나. 왜냐면, 누메릭 키를 누르면, 오른쪽 숫자판이 작동되고, 다시 끄면 그게 방향키가 되거든요. 또, 그 캐피탈 키는 한번 눌렀다 뜨면은 대문자가 되고, 다시 누르면 소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면상에 어디 안 보이거든. 한역키는 보이죠? 여기 한역키는 보이잖아요, 여기요. A인지 간지 기억인지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켜놨구나, 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에 관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책에 보니까는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 표시 방법 사용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소리에서 미빅 하고 소리가 나요. 삑 하고 소리는 나든지. 자, 뭐냐면 지어판에 가서 뭐가 있냐면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 소리. 자,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윈도우 종료할 때 소리가 이거예요. 옛날엔 짠짜라잔 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제 바뀌었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의 오류가. 이건 뭡니까? USB 메모리를 꽂았다가 사용하다가 USB 메모리를 빼는 거.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장치 연결 끊어진 거예요. 볼까요? 제가 빼볼까요? 소리 났잖아요. 꽂으면 끄봉. 이건 연결됐다는 소리고요. 이거는 꺼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꽂고 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연결 장치 아까 연결된 거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띵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청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안 들리겠죠? 그래서 볼륨을 크게 합니다. 자, 볼륨을 크게 해볼까요? 이게 가장 큰 소리인데 이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피커 성능 좋은 거를 해서 볼륨을 더 크게 올리겠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꽝 하고 나오겠죠. 근데 그때 들려 이 사람은. 그 옆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오류가 날 때마다 꽝꽝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에 그 책의 밑에 보면은 소리에 대한 시각적 알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각적 알림. 소리에 대한 시각적 알림. 이러면 경고음이 발생하면은요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 볼륨을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이 불편하니까 이때 화면이 덜컹 움직여요. 가만히 있던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아 오류가 났구나 하는 식으로. 네.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몸이 불편하지 않아. 난 잘 보이고 잘 들려. 그러면 전혀 접근성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몸이 불편해 보면 이제 알죠. 갑자기 기부스를 했어. 다쳤어. 두 팔을 못 쓰게 생겼어. 근데 전자우편은 확인해야 돼. 누가 뭐 자료를 보내달래. 그럼 뭐 입에다 뭐를 물든지 젓가락을 물든지 글자를 써야 되는데 아 쌍기역을 못 누르겠어. 죽겠어. 그렇다고 젓가락 입을 이게 두 개를 물고 누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옆 사람 데려다 놓고 야 네가 입력해 이럴 수도 문제도 아니고. 그럴 때 접근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문제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접근성에 관한 설정인데 첫 번째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보호 설정은 몸이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건 제어판에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사용하는 제어판에서 접근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전제가 뭐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듣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을 위한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보호는 뭐냐면 애가 우리 꼬맹이가 7살짜리인데 아 이게 자꾸만 성인 게임을 한단 말이야. 폭력적인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설정해 주는 게 자녀보호 설정이거든요.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15세 이상 뭐 전체 관람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몇 세 이상 또 폭력적인 내용이 다소 있다 없다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녀보호 설정이라고. 근데 그거는 접근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자, 나머지 제어판에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글꼴 이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뭐 되게 많아요. 이 책에 보니까는 지금 뭐 글꼴이라는 것 기능도 있고요. 글꼴, 인터넷 옵션, 전원 옵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응? 제 화면에는 좀 줄어 있네요. 책을 보면서 할게요. 인터넷 옵션은 뭡니까? 제어판에 가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해서 소리는 제가 빼고 인터넷 옵션이라고 해서 인터넷 옵션에 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실행을 해서 도구에 가서 옵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선생님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면요. 인터넷이 멈춰요. 인터넷이 이렇게 작동되다가 인터넷이 멈춘대요. 근데 알아봤더니 옵션에 가서 뭐를 만지면 된대요. 근데 인터넷을 들어가야 옵션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얘가 열려야 여기 톱니바퀴 그림 눌러서 여기에서 인터넷 옵션을 누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근데 얘가 유난히 느리네. 자, 보세요. 인터넷 옵션을 누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여기 있는 거를 뭐를 뚝딱뚝딱 하면 인터넷이 되겠죠. 전원 옵션은 뭐 하는 겁니까? 절전 기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 전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이라고 써 있더라고. 한국전력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전기를 쓰는 거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던 수력이든 화력이든 뭐 풍력이든 간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화석연료를 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마다 이렇게 베란다 쪽에다가 태양열 전지를 저렴하게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잖아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 달아놨더라고. 근데 그게 하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구입하려면 30만 원 들거든. 그럼 30개월은 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본전이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2달만 돌리면 본전이 빠지면 좋은데 한 30개월 이상을 돌려야 되고 최고 뭐 한 50개월 돌려야 본전이 빠진다고 하는데 불편하기도 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을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 및 소리, 하드웨어, 모양, 개인 어디로 가야 되죠? 절전. 절전에 가면은 강사 컴퓨터는요 절전을 안 해놨어요. 절전을 안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틀어놓고 나서 말로 막 설명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화면이 척 차단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불편하거든요. 강의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해당 없음으로 해놓은 거고요. 가정에서는 한 5분? 10분? 근데 저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없음으로 해놨어요. 해당 없음으로 다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밥을 먹으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끌 수는 없잖아요. 모니터만 끄고 나가는 거죠. 모니터만 끄고 나가서 밥을 먹고 와서 다시 모니터 켜면 아까 하던 작업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노트북은 뚜껑을 덮으면 자동 절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어쩔 때는 개인적으로 낫기도 하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리니까 마우스를 흔들거나 뭐 이렇게 불편해요. 왜냐면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화면만 멈춰 있는데 컴퓨터까지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다운로드 받는 작업이고 뭐를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걸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면이 멈춰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전 기능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은 절전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윈도우는 절전 기능이 세팅돼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니까 그대로 쓰셔도 되고. 글꼴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상에서 사용하는 글꼴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사용하는 글꼴들. 근데 이 글꼴이 윈도우 상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이 있고요. 뭐 한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한컴사에서 아래 한글을 깔면은 아래 한글 설치할 때 같이 동반돼 설치되는 글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글꼴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글꼴도 있어요. 그런 글꼴을 이용해서 내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설치는 되게 쉬워요. 자, 볼까요? 제어판에 가서 글꼴이라는 곳으로 가서 글꼴이라는 폴더가 열려요. 글꼴을 누르면 글꼴이라는 폴더가 열려요. 되게 더디게 움직이는데 이 글꼴이 폴더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예를 들어 어떤 글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글꼴이야. 이게 글꼴이야. 그럼 이 글꼴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만 해도 글꼴이 설치가 돼요. 글꼴을 여기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글꼴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글꼴 설치는 복사해서 붙이면 글꼴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삭제하는 거는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또 딜리트 키 누르면 글꼴이 사라지죠. 근데 글꼴이 특히 그 그래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글꼴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저희 집에 글꼴을 좀 모아놨어요. 제가 업무상 쓰려고 글꼴을 모아놨더니 글꼴의 개수가 한 5천여 개가 이상이 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글꼴이. 근데 그 글꼴은 유료 글꼴도 있거든요. 그냥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유료든 뭐 불법으로 복제를 했던 간에 나 혼자 쓰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쇄를 해서 누구한테 뭐 외부로 보냈다든지 그거를 뭐 그래픽 처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쇼핑몰에다 올렸다든지 그거는 안 돼요.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글꼴이 아무리 많아봤자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글꼴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근데 글꼴이 비싸요. 멋있는 글꼴은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글꼴이 하나에. 예. 그러니까 인쇄소 하시는 분들은 글꼴을 많이 사시거든요. 인쇄소는 글꼴 싸움이거든요. 글꼴이 멋있어야 그 인쇄소를 자주 갈 거 아닙니까? 항상 갔더니 공서체로만 찍어줘. 그럼 그 인쇄소 안 갈 거 아니에요. 다른 글꼴로 좀 찍어줘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소리. 소리는 아까 뭐 컴퓨터가 켜질 때 나는 소리,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소리, 그런 소리를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윈도우즈를 업데이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고, 국가별 언어는 지금 제 교환하고 화면이 약간 달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국가 및 언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어판에 가면 있고요. 가볼까요? 여기 시계 및 언어 및 국가별 옵션이 있어요. 여기 국가 및 언어가 있어요. 국가 및 언어는 제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한글 윈도우죠? 한글 윈도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근무하는가 봤더니 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계 은행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나오죠? 그네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지. 이 모양새를 바꿔야 돼. 여기에 날짜와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그네들 말로 바꿔야죠. 그들 말로, 영어권으로. 그럼 제가 형식을 뭐로 바꿀 거냐면 영어로 바꿔요. 여기 영어 있어요. 영어. 미국 영어. 그러면 벌써 바뀌는 게 달라졌죠? 연월일이. 시간도 그렇죠? 우리말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썬데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뭐예요? 원이지만 그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달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화폐 단위도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근무하는 데가 미국계 은행이니까 그들 말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날짜와 시간 이런 것까지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바꿔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한글 윈도우가 영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예. 그럼 당연히 뭐도 있냐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쓰는 윈도우는 영문 윈도우를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네 사람들은 여기를 코리아로 바꿔야 되겠죠. 대한민국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의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국가 및 언어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키보드도 바꿀 수 있어요. 키보드도. 일본어 어떻게 입력합니까?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키보드 및 언어를 눌러서 여기에서 추가하는 거예요. 일본어. 여기서 일본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요? 일본어 키보드가 있어요. 요거를 입력을 하면 일본어 입력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키보드가 일본어로 바뀌어요. 중국어 입력한다고? 그럼 중국어 키보드 쓰면 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말을 어떻게 입력해요?
우리말 키보드 입력키를 여기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키에 걔네들은 영어만 써 있겠지만 그 우리말 키보드 스티커 팔거든요. 그거 붙이면 되지. 그럼 그 미국 사람들도 영문 인도상에서 우리말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언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국제 규격이 된 거예요. 이걸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유니코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라별로 이런 것도 작업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일본어 입력하려고 그러면 어려웠고요. 근데 가능하다. 지금은. 그 다음에 자녀보호. 아까 그 자녀보호 기능이 있다 그랬었죠. 그랬죠? 게임에 대한 내용, 유형, 폭력 이런 거, 선정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기본 프로그램. 여러분 바탕화면이나 시청 이런 이렇게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txt라고 있네요. txt. 이 txt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돼요? 메모장이 열려요. 메모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모장이 열려. 이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네. 예. HWP는 더블 클릭하면 뭐가 돼? 아래 한글이 열리죠. 그렇죠. 그게 연결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럼 아래 한글은 HWP만 열어요? 아니에요. 아래 한글로 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엑셀 프로그램은 XLS만 열어요. XLS, X, SLX, T, XLS, M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엑셀 문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열리는 거죠. 그럼 곰플레어는 동영상 종류별로 열 수 있잖아요. 곰플레어가 열 수 있는 동영상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있어요. AVI도 열 수 있고, MPG도 열 수 있고, MP4도 열 수 있고, WMV도 열 수 있고,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문제 볼까요?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 종류를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글꼴을 삭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설치된 글꼴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하다. 컴퓨터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글꼴 대신 글꼴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글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는 없어요. 폰트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사용자 계정이라고 나왔나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여러분하고 좀 달라서 사용자 계정이 전 여기 있네요. 따로 있네요. 이걸 좀 볼까요? 자,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자, 이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가 쓰는 거니까 자, 보세요. 시작 제어판에 가서 한번 해보죠. 여기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자녀보호 기능 여기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켜면은 대개인 컴퓨터는 몇 대를 쓰세요? 저희 집은 뭐 애들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가 직업인 관계로 애들마다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놈은 큰 애 컴퓨터를 자주 써요. 큰 애 컴퓨터가 모니터가 크거든요. 2배 커요. 작은 애는 15인치 써요. 큰 애는 29인치 쓰고요. 컴퓨터 성능은 똑같은데 모니터가 다르다 보니까 큰 애 컴퓨터에 가서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럼 큰 애는 또 지 노트북이 있으니까 노트북 갖고 또 이렇게 놀고 그래요. 영 안 되면 작은 애는 거실로 와요. 거실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거실에 있는 TV로 게임을 해요. 무선으로 연결해서. 홈시어터를 사운드 연결해가지고 막 우장창 소리 내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최근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잘 봤다고 뻐기고 있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게임을 하더라고. 한 소리 했더니 다시 선을 말아가지고 다시 넣어놓고 지방에서 제 컴퓨터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컴퓨터가 다 하나씩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강의실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사가 여러 명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저는 컴퓨터를 켜면 이 화면 나와요. 다른 선생님도 컴퓨터를 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다 바탕화면에다 뭐를 넣어놓으면 제가 여기다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도 봐요. 남들이 보면 안 좋은데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정이 하나라는 거예요. 계정. 무슨 계정? 요 계정 여기. 중불안 계정 하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사용자 계정에 가서 계정을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아빠 계정 만들고 엄마 계정 만들고 다 따로따로 계정을 만들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라는 계정을 만들고 아빠는 아빠대로 계정을 만들면 아빠는 아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내 문서를 만들면 아빠 내 문서 따로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로그인을 하면은 우리 컴퓨터 아이콘이 떠요. 바탕화면에 처음에 윈도우를 켜면은 엄마로 갈지 아빠로 갈지 뭐 애들로 갈지 그러면은 바탕화면 따로 있고 즐겨찾기 따로 있고 다 다른 화면에서 바탕화면 새로 다 만들 수 있고 따로따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능이 계정 기능이에요. 그런데 철없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계정을 엄마 계정을 썼더니 엄마가 설치해놓은 프로그램 지워먹고 지가 원하는 거 막 깔아놓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게 게스트 계정이에요. 게스트 계정은 손님이라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권한도 없어요. 오로지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설치된 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가 게임 설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설치가 안 되죠. 계정 권한이 없으니까는. 엄마한테 얘기하겠죠. 엄마 나 이 게임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얘기하고 약속을 하겠지. 오늘만 해. 하고 엄마가 엄마 계정으로 설치해주고 다시 나오는 거죠. 엄마는 패스워드 걸려 있으니까 애기가 못 들어갈 테고. 계정을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이냐 표준 사용자 계정이냐. 관리자 계정은 내 마음대로 지우고 설치할 수가 있고 표준 사용자 계정은 바탕화면 따로 만들고 다 따로따로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설치하는 권한은 없고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은 없고 자신의 바탕화면만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스트 계정은 바탕화면도 못 건드려요.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있는 것만. 손님이라는 뜻이니까 게스트가. 자,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표준 사용자 계정,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인데 각각의 계정마다 권한이 다 다르다. 하는 거. 이 권한이 시험에 나와요. 어디까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이걸 시험에 내더라.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사용자 계정에 관한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에는 할 수가 있는 작업이 뭐가 있느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드적인 거, 목록, 프린터를 내가 제거하고 싶어. 안 돼요. 바탕화면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바탕화면으로. 근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드적인 정보를 내가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은 안 된다. 그건 오로지 누구만 한다? 관리자 계정만 한다. 그럼 다른 사용자 계정을 없앨 수도 있고 암호도 변경할 수 있는 건 무슨 계정이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계정이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프린터인가요? 프린터가 나와 있죠. 이 프린터라고 하는 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뭐 프린터를 나 프린터 쓸 줄 아는데 이거 내가 프린터를 못 써서가 아니라 프린터라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잉크로 또는 뭐 토너를 이용해서 뭐 종이에다 글자를 새겨내는 기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은 건데 어떤 프린터를 특정 프린터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프린터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요? 여러분이 앱손 프린터나 삼성 프린터나 HP 프린터를 사왔어요. 그럼 박스를 개봉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박스를 개봉하면 브로마이드 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설명서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뭐를 하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CD 있어요. 그 안에들은 CD.
그 CD를 먼저 설치하라 그래요. 앱손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컴퓨터는 CD롬 드라이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앱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인터넷도 연결 안 돼 있으면 PC방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와야지 뭐. 그렇게 해서 설치를 다 하라 그래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프린터 안에다가 잉크 카트리지를 꽂으라고 하지. 그리고 뭐 연결하라 그래요. 파워를 키라 그래요. 그 화면에 잉크를 주입합니다. 창도 뜨고 자 이렇게 이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기 아는 사람이 프린터를 너 써 하고 보내봤더니 이게 USB 프린터기가 아니야. USB로 연결한 프린터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프린터기야. 옛날 병렬 프린터라 그래서 넓은 핀 25핀으로 꽂는 게 있어요. 옛날 거 구닥다리 드르륵 하고 찍는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거. 그것들은 요렇게 설치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시작. 장치 및 프린터 가서 여기 가서 프린터 추가. 프린터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USB로 연결하는 프린터는 이렇게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니까 이걸 하지 말고 USB로 연결하는 프린터기가 아니라 오래된 구닥다리 프린터기가 이렇게 연결해놔는 거죠. 근데 로컬과 네트워크가 있는데 로컬은 뭐냐면은 내 컴퓨터에다 직접 연결하는 게 로컬 프린터. 내 컴퓨터에다 직접 연결하는 거. 근데 아빠가 프린터를 설치해 놨거든. 안방에 있는 아빠가 프린터를 사와서 꽂아놨어요. 그러면 자네들이 아빠 프린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트워크 프린터. 자네들 방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 로컬은 자기 컴퓨터에서 직접 연결하는 게 로컬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좀 프린터가 있나요? 여기 다 가짜 프린터야. 이거 프린터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럼 제가 가짜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앱손 프린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앱손 프린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하나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래된 옛날 프린터가 하나 설치될 거예요. 근데 내가 산 프린터기는 내가 얻어온 프린터기는 이 목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 홈페이지로 가야 돼. 제조회사 홈페이지로 가서 이 옛날 목록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프린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자네들 방에서 뭐로?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그런데 프린터기가요.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 프린터기 뒷면에 보면은 USB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프린터 뒷면에 인터넷선 꽂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꽂아가지고 공유기, 우리 가정에 공유기 있잖아요. 그 뒤에다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CD 가지고 각각의 방에 있는 모든 컴퓨터마다 CD로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공유기가 켜져 있는 이상은 이쪽 방에서 인쇄 그러면 공유기에 연결되는 프린터 작동되고 저쪽 방에서 인쇄하면 공유로 연결해서 인쇄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프린터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프린터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컴퓨터에서 꽂아놨어요. 근데 제가 켜놓으면 어떻게 돼? 애들이 인쇄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컴퓨터를 꺼놓으면 프린터를 인쇄를 못해요. 제가 이제 외출한 사이에 집에서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걸 켜야 돼요. 안 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켜놓고 그때 프린터기가 연결이 됐으니까는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형 프린터를 사시는 게 가정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지원하는 프린터기가 있어요. 와이파이 되는 거. 그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유기가 와이파이로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편할 수도 있죠. 프린터를 자기 방에 끌고 와가지고 인쇄할 수도 있죠. 무선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프린터는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뭐 100대도 1000대도. USB 꽂는 데가
뒤에 몇 개 없지만 USB는요 이론적으로 255개까지 연결해내요. 255개까지. 그런데 프린터기는 상관없이 인쇄도 가능해요. 100대를 프린터를 연결했다? 그것도 그렇다. 100대씩 살 일도 없잖아, 프린터기를. 100가지를. 보통 두 가지 많이 써요. 요즘 흑백, 모노 프린터, 속도 빠른 모노 프린터 하나 쓰기도 하고요. 또 칼라도 되는 프린터 하나. 근데 요즘은 또 대부분 칼라 프린터잖아요. 레이저 프린터도 칼라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 칼라가 비쌉니다. 토너가 비싸요. 그래서 레이저는 그냥 흑백으로 쓰고 칼라는 잉크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하죠. 근데 저는 그냥 칼라의 프린터 잉크젯으로 다 씁니다. 1초에 38장 찍혀요. 저게 빨라요. 사진도 다 인쇄가 되고요. 사진. 굉장히 성능도 좋습니다. 잉크 값이 문제죠. 잉크를 많이 쓰니까는. 자, 로컬 프린터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고, 네트워크는 로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기본 프린터는 뭐예요? 자, 보세요. 제가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제일 먼저 연결되는 프린터기 하나 보일 거예요. 제일 먼저 연결되는 프린터. 요거. 이 프린터기 목록 중에서 제일 먼저 연결되는 프린터. 얘가 기본 프린터예요. 이 기본 프린터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가짜로 하나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인쇄 누르면 얘가 인쇄가 되는 거고, 네. 뭐든지 인쇄 명령을 걸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프린터기. 얘가 기본 프린터기고, 기본 프린터기는 요거였는데 얘를 이거를 바꾸고 싶어. 오른쪽 눌러서 설정. 얘가 기본이 돼. 얘를 기본으로 하겠다. 그럼 오른쪽 눌러서 기본. 얘가 기본이 돼. 기본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만. 그게 네트워크 프린터든 로컬 프린터든 상관없이 기본은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얼굴 두 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공유 프린터예요. 공유. 내가 프린터를 설치했는데 이 프린터를 나만 쓸 거 아니라 아까 네트워크로도 연결해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이거는 프린터 속성에 가서 여기 프린터 속성에 가면은 공유 기능이 있어요. 공유. 이게 공유를 걸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 두 개가 나와요. 프린터 속성에 가서 공유를 빼주면 안 나와요. 그럼 이 프린터기, 공유를 해제해 놓은 프린터기는 제3자가 연결을 못하고 공유를 설정해 놓은 프린터기만 제3자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교재로 31페이지에 27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8번째, 책에서는 28번째라고 되어 있고요. 수풀 기능과 문서 인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풀도 시험에 잘 나와요. 수풀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봐서. 근데 저는 어차피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는 많이 보게 된 거고, 나름 또 PC 정비나 이런 관리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는데, 시험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뭐 이상한 걸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책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고, 기본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좀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뭐 안 보면 꽝이지 뭐. 이게 자주 보셔야 되고 방법은 없어요.